네. 2차 보복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일본 쪽에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거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뭐 북한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아베의 어떤 이 경제 보복이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이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화이트하면 좋은 거고 보통 블랙 그러면 좀 나쁜 거죠. 저희가 화웨이 때 블랙리스트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네, 인식이 그렇게 돼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었다. 근데 거기서 빠졌다 그러면 이건 좋은 일인데 그렇죠. 화이트리스트에 있다 빠졌다 그러면 좀 나쁜 일 같죠. 네, 네. 좋은 곳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거라든가 또 뭐 첨단 기술 이런 일종의 이제 전략 물자라고 하는 것들을 수출할 때 네. 아무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데 그런 국가를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올려가지고 보호국이라고도 부르는. 네.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절차 뭐 허가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화이트 리스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던 27개국이 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더 좋게 대우해주다가 대우해주는 걸 좀 안 했을 뿐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WTO 위반이냐 이제 이런 거고 한국은 그래도 그것은 이제 뭐 통상의 자유통상에 위반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빼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거의 자유롭게 가지고 왔던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그 반도체 소재들을 네. 이제는 벌써부터 좀 규제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한번 집어넣기 허가를 한번 넣기 시작하면은 길게 걸리면은 석 달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석 달 후에 허가가 나느냐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늦춰져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달 정도까지는 뭐 이제 조금 더 있다거나 하지만은 네. 소재를 이제 뭐 재고가 있다거나 하는데 네. 계속해가지고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서 좀 이제 뭔가 좀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정치적으로 조금 좀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나중에 아무리 뭐 우리가 자급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나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호국에서 제외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깨졌다.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광무 전문가님, 이번에 보면 이 18일에 중재위원회에서의 우리 답변이 나오는 최종 지금 마감 시한이잖아요. 네. 여기서 안 나오면 2차 보복으로 간다. 탄소 섬유까지도 뭐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복 확대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일본의 대처가 사실은 너무 옹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G20 때부터 해서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만나지 않고 너무나 티가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일본과 한국의 이 사이를 다른 우방국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이 이야기들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가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적대시해서 또 우리가 친북을 하다 보니 네. 친북의 형태가 보이다 보니 우리도 우리 정부 쪽에서, 어렵게 보는 형태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력에 대한 차이 때문에 소재에 대한 품질 향상은 좀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국산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서는 조금 이제 발빠른 행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강경하거든요. 네. 바로 즉각 경제 보복이다라는 단어를 꺼냈고 또 여기에 이참에 국산화에 대한 문제를 빨리 시행하자. 정부에서 자금을 집행하겠다. 또 내일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획 재정해서 추경 예산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이 국산화 바람에 성공한다라면은 네. 실적이 도움이 될 거고 실적이 도움되는 행태라면은 당연히 주가의 움직임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파트가 될 수 있다. 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었던 5G도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 속에서 화해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이슈로 해서 기회로 해서 반사이익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만약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된다라면은 네. 내달 한 8월 20일쯤에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이와 같은 기회를 써먹어야 되고 그리고 2차, 3차로 늘어나는 산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지금은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시장에 대한 기회가 되는 종목들, 업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수혜주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략 물자로의 어떤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지금 같이 네네. 빠지고 있는 장비 쪽이나 이쪽으로는 동일하게 이런 피해주와 수혜주가 극명하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화웨이 사태에서 봤을 때 화웨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반사 이익이 상당히 좋았고 네네. 화웨이와 공조했던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에 부진하게 되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뉴스는 물론 이제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소재를 쓰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에 대한 기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하겠지만 다시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 되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 네. 이 기간을 본다면 8월 중순까지도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주 큰 기회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전략 측면까지 같이 나왔네요. 일단 안보 우방국, 우호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리스트 알아봤습니다.